자, 문재인이 3.1절 뭐 기념사를 뭐 광화문 앞에서 저렇게 틀어놓고 했는데, 문재인이 한다는 소리가 뭐 항상 그렇지만 말이죠. 문재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잘 나오죠.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냐면요. 그 색깔론 얘기를 했어요. 예, 빨갱이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빨갱이가 친일 잔재랍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친일 잔재가 뭐예요? 일제시대 때도 빨갱이를 잡았죠. 빨갱이를 잡았어요. 그 일본 제국주의는 그 공산국가를 원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는 엄밀히 말하면은 자본주의와 유사합니다.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19년인가요? 예. 그때쯤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좀 조용해졌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이 그 미국하고 같은 편이었죠. 자, 그 이후로 일본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가다가, 자본주의가 성장하다가 1930년 초에, 1931년인가요? 32년인가요? 그러니까 1919년부터 1920년이라고 칠게요. 1920년에서 1930년까지 10년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황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 1920년에서 1930년까지는 미국에서 그때 그 시대를 상징하는 소설책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죠. 또 그 시대에 그 부자들이 어떻게 생활했었는가, 이게 잘 나타나는데요. 190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20년부터 30년까지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은 자고 나면은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에 술 마시면서 파티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파티하는 일상이, 그리고 저녁마다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일상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책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1930년이 되면은 이제 서서히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릅니다. 그 뭐 관세, 무역 관세라고 하는 것을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보호무역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일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자, 자본주의를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미국도 자본주의 하다가 대공황 맞았습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을 맞았을 때, 미국은 뉴딜 정책으로 해서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제공하죠.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건설 노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월급을 타면 그걸로 소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공황을 정확하게 5년 만에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대공황을 맞고 나서 그 경제 위기를 탈피하는 방식의 하나로 파시즘을 도입을 합니다. 모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모든 것을 군인들이 군사력으로, 군사 독재죠. 또는 일본은 천황이 있었고, 독일은 히틀러가 거의 절대적인 권력으로 통치를 시작하죠. 모든 자본을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거의. 그렇게 했지만은 일본이나
독일은 공산당을 싫어했어요. 자, 어쨌든 일본은 자본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산당을 싫어했었는데 일제가 빨갱이들을 막 공산당을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지금 3.1절에 한다는 소리가 빨갱이는 친일잔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일잔재라고 말하는 의식 속에는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그 뭐 기득권자들이 살아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그리고 빨갱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면 빨갱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 입장을 지금 대변하는 거죠. 빨갱이라는 표현이 뭐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빨갱이는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는 빨갱이 공산당은 당연히 암세포고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강간범을 여성 성폭행범을 붙잡는 거는 그거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일이거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자,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을 잡는 것은 절도범을 잡는 것은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절도죄죠. 빨갱이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빨갱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빨갱이가 나타나면 무조건 두들겨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빨갱이라는 거 말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빨갱이를 잡자라는 사람들을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성폭행범에 대해서 관대하자. 도둑놈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이런 거랑 같은 얘기죠. 이런 거랑 같은 거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건데 문재인은 빨갱이를 왜 아직도 저렇게 비호하는 감정을 갖고 있냐. 계속해서 문재인은 이러죠.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경쟁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빨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죠. 빨갱이니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미워. 그래서 남자가 밉기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은 성폭행범이야 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 경쟁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 국회의원은 성폭행범이야. 우리 그렇게 말 안 해요. 빨갱이니까 빨갱이라고 그러지 무슨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빨갱이라고 말해. 빨갱이 짓을 하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거지. 북한 김정은 편을 들으니까 빨갱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이고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일원 하나 받은 게 없으십니다. 범죄를 저지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가두나요? 그런데 왜 불법 탄핵했나요? 이념의 적대를 가졌나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전라도 사람들도 고위공직에 많이 등용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역 감정 없애고 모든 국민이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웬만하면은 좌파들도 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선한 마음을 뒤통수 갈긴 게 이명박 친위 계열의 이 위장 보수들하고 이 좌파들이 그렇게 했죠. 이념의 적대를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것이 바로 문재인 주사파 패거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이념의 적대를 가진 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벌일 때 광복은 완성된다 그랬는데 문제인 네가 먼저 네 마음속에 혐오와 증오가 가득 차 있잖아. 문재인 너는 대한민국 자체를 혐오하잖아. 문재인 너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하잖아. 문재인 너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 국가, 그것 자체가 탄생되지 않았기를 너는 바랬을 거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님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은 너희 주사파 패거리지. 이념의 적대감으로 가슴속에 증오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잖아. 죄도 없는 사람의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키고 불법 감금시킨 것은 그것은 혐오도 아니고 증오도 아닌가? 그럼 뭐야 그게 자선이야?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선이야? 바로 네가 혐오와 네가 증오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맨날 말을 갖다 정반대로 해. 본인이 혐오와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이념의 적대감으로 가슴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38선을 그어 놓고 있으면서 빨갱이를 잡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비위가 상했을까? 왜 3.1절 100주년 기념해서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단합하고 빨갱이 사상을 갖지 않았었어. 1919년 33인의 민족 대표자들 중에는 빨갱이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왜 100주년 기념에 빨갱이 욕하지 말라고 할까? 빨갱이가 사라지면 빨갱이 욕을 안 하지. 빨갱이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니까 빨갱이를 욕하는 거지. 도대체 지금 전 세계에서 빨갱이 짓하는 나라가 또 어디 있나? 북한 말고. 북한은 솔직히 빨갱이라고 하기에는 빨갱이 플러스 3대 세습 김가 독재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봉건 독재 파쇼 국가가 북한이야. 좀 더 길게 얘기해 볼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봉건 독재 파쇼 종교 교주 국가야. 북한 같은 정치 체제는 인류의 쓰레기야. 북한 정치 단체는 사라져야 돼. 북한이란 국가는. 김정은은 당연히 죽어 사라져야 되겠지만 다 죽어야 돼. 북한 공산주의, 북한 주체사상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된다고. 문재인은 이번 3.1절 100주년 기념 빨갱이 얘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은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100주년 기념사를 한 게 아니라 좌파들의 대변자로서 기념사를 한 듯한 착각을 주고 있다. 거기다가 100주년 기념 로고를 제가 봤어요. 자, 원래 100주년 기념 로고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흐릿하게 말이죠. 흐릿하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좀 이렇게 키웠어요. 키웠더니 이 로고가 참 거지같이 만들었어요. 자, 여기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팔자로 누워 있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팔자로 누웠을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을 8대 0으로 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면은 탄핵 헌법재판관 이정미가 머리에다가 롤을 2개 달고 나왔는데 그 롤 2개를 기념해서 이렇게 했나요? 이거는 어디서 나왔길래 이런 문양을 넣었죠?
나란히 가자고 이런 건가요? 빨갱이하고 파랭이하고 그냥 서로 같이 가자 뭐 그래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태극기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런데 이 팔자를 눕혀 놓은 이거는 어디서 왔나 이게 그 의문이에요. 거기다가 아주 이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청와대 건물 같은데 이 청와대 건물 위에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이것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봉화 같죠? 봉화 산에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적군이 나오면은 연기를 떼어서 봉화를 올리는데 자 청와대 꼭대기에 조선시대처럼 봉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피웠는데 빨간색만 있고 파란색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태극기에는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검정색이 있는데 청와대 위의 봉화 연기에는 북한 평양에서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빨간색만 있고 회색 있고 태극기에 있는 파란색과 검정색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 연기 색깔에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태극기를 상징하는 표시일 텐데 청와대 위에 올라오는 봉화 색깔의 빨간색이 두드러지더라. 이것을 일부러 넣었을까요? 디자인하는 사람이 실수로 저랬을까요? 정말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괴이하기 짝이 없어요.